시아버지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요.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죠. 3년 6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암 투병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제 뺨을 때렸어요. 모든 친척이 보는 앞에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죠. 3년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시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했죠. 당신은 며느리니까 당연히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을 피했어요. 병원은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아버지 식사 준비하고 병실 청소하고 기저귀 갈아드렸죠. 오후 2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저녁 준비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했어요. 밤 11시가 되어야 잠들 수 있었죠. 주말에도 똑같았습니다.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죠.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도 바쁘다며 일주일에 한 번 얼굴만 비쳤어요. 3년 6개월 동안 저 혼자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냥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눈물만 흘리셨어요.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죠. 항암 치료는 지옥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토하고 또 토하셨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졌죠. 몸무게가 30kg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죠.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말하려고 하셨어요. 입술이 떨렸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댔어요. 시아버지가 속삭이셨죠.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저는 울었습니다. 병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놀랐죠. 제가 왜 우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죠. 시어머니가 가끔 전화했습니다. 시아버지 상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 저녁은 잘 차려주냐고 물었죠. 집안 청소는 하고 있냐고요. 시댁 제사는 언제냐고요.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병원비가 쌓여갔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갔어요. 남편이 통장을 보여줬죠. 잔액이 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 적금을 깼어요. 3천만 원이었죠. 결혼 전부터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가 적금까지 깨서 시아버지 병원비 댔다고요. 자랑하듯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며느리 돌이라고요. 남편 재산이 곧 며느리 재산 아니냐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끊었죠.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꿈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였죠. 계속 걸어도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꿈에서 깨어나면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죠. 2년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어요.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본 거죠.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처음으로 웃었죠. 시아버지도 웃으셨습니다. 저를 보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당신 살아있는 게 다 저 덕분이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저는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병원 가도 되지 않냐고요. 아버지가 좀 나아지셨으니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혼자 병수발 들었는데요. 조금 나아졌다고 이제 그만하라고요. 싸웠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큰 소리 냈어요. 남편은 화를 냈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좀 나아지셨으면 됐지 뭘 더 하냐고요. 이제 좀 쉬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었다고 해야 할까요? 쉬라고요.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는데요.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얼굴만 비치고 갔는데요. 이제 쉬라고요. 남편이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고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병원에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오늘 컨디션이 좋다고 하셨죠? 죽을 한 그릇 드셨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요양하시면 되겠다고요.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된다고요.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끝나는 건가 싶었죠.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왔습니다. 시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 계셨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반갑다는 말도 없었어요. 방으로 모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침대에 누우셨어요. 편하다고 하셨죠. 역시 집이 최고라고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였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제 그만 오라고요. 남편이랑 살림이나 잘하라고요. 시아버지는 자기가 돌보겠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던 분이요. 무릎 아프다고 집에만 계셨던 분이요. 이제 와서 돌보겠다고요. 시어머니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뭘 그렇게 나서냐고 했어요. 시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냐고요. 재산 노리는 거냐고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수발 들었는데요. 제 적금 3천만 원까지 병원비로 됐는데요. 재산을 노린다고요.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죠. 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셨어요. 미역국을 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어요. 편안한 얼굴이셨죠.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와도 쳐다보지 않았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죠. 베개가 젖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 상태가 안 좋다고요. 당장 오라고요.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시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미안하다고요.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죠.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뛰어다녔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암이 재발했다고 했죠. 전이가 됐다고요. 간과 뼈로요. 이제 시간 문제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간호사가 저를 부축했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면회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루에 2번이었죠. 오전 11시와 오후 5시요. 한 번에 10분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죠. 가끔 중얼거리셨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울고 계셨어요. 면회 시간이 되자 안으로 들어가셨죠. 10분 후 나오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라고요. 당신이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요. 중환자실 복도에서요. 큰 소리로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죠. 시어머니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3년 동안 뭘 한 거냐고요. 남편이 왔습니다. 어머니를 말렸어요. 진정하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말했죠. 저 며느리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고요. 이혼하라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이라고요. 3년 6개월 동안 혼자 병수발 들었는데요. 제 적금까지 깨서 병원비 댔는데요. 이혼하라고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이요. 저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남편도 어머니 편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남편은 중환자실에 남았죠. 거실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병원이었죠. 시아버지가 위독하다고요. 당장 오라고요.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친척들이었죠.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더군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죠.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셨어요. 손을 뻗으셨습니다. 저를 부르셨어요. 제 이름을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았죠. 뜨거웠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요. 정말 고맙다고요. 살아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고맙다고 못해서 죄송하다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 눈에서요. 저도 울었습니다.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시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숨이 점점 약해졌어요. 의료진이 뛰어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심장이 멈췄습니다. 오전 4시 27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계신 채로요. 저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장례식장이었습니다. 3일장으로 치렀어요. 많은 사람이 왔죠. 조문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울고 계셨어요. 크게 소리내어 우셨죠. 사람들이 위로했습니다. 시어머니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제 앞을 지나갔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어요. 큰 방에서 회의를 했죠.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거요.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억 원이었습니다. 큰 집 작은 집에서 다들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기들이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그 방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큰아버님이었어요. 며느리도 와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따가웠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죠. 재산은 모두 자기가 받는다고요. 며느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다만 제가 된 병원비 3천만 원만 돌려받고 싶었죠. 제 적금이었으니까요. 말했습니다. 조용히요. 병원비로 제 적금 3천만 원을 썼다고요. 그것만 돌려달라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냐고요? 병원비를 돌려달라고요. 며느리 주제예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어요. 시댁돈으로 시아버지 병원비 댄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병수발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뭘 돌려달라는 거냐고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봤어요.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남편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옷이 흠뻑 젖었어요. 하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죠. 그냥 거기 서 있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우산을 씌워줬어요. 돌아봤죠. 남편이었습니다. 말없이 서 있었어요.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들어가기 싫다고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요. 재산 달라고 한 거 사과하라고요. 저는 웃었어요. 비웃었죠. 재산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돈을 돌려달라고 한 거라고요. 제 적금 3천만 원이라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그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요. 어차피 우리 돈 아니냐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돈이라고요. 결혼 전부터 모은 제 돈이라고 했습니다. 제 명의 적금이라고요. 그걸 시아버지 병원비로 댔다고요. 돌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무슨 짓이냐고요? 돈 타령이냐고요? 뺨을 때렸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뺨이 얼얼했어요. 저는 남편을 봤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요. 저는 거기 서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요. 뺨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갔어요. 아니, 시댁이 아니라 친정으로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죠. 놀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겼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머니가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안아주셨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방이었어요. 결혼 전 쓰던 방이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3년 6개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던 날들이요. 병원 복도를 걷던 기억들이요. 시아버지 손을 잡던 순간들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죠. 계속 울렸습니다. 5번, 10번, 20번이요. 전화기를 껐어요. 이틀을 친정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에 누워 있었죠. 어머니가 밥을 갖다 주셨습니다. 먹지 못했어요. 셋째 날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장례식 끝났으니 집으로 오라고요. 남편 밥이나 잘 차려주라고요. 며느리 주제에 어딜 가 있냐고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떨어졌어요. 화면이 깨졌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옆에 앉으셨어요. 손을 잡아주셨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 주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친정으로 왔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봤어요.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기 싫다고요.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고 했습니다. 남편이요. 어머니가 화내신다고요. 빨리 집으로 가자고요. 저는 웃었어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요. 남편이 놀랐어요. 눈이 커졌죠.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이혼하자고 다시 말했습니다. 더는 못 살겠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혼자 시아버지 병수발 들었다고요. 제 적금까지 깨서 병원비 댔다고요. 그런데 재산 한 푼 못 받았다고요. 게다가 맞기까지 했다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때 정신이 없었다고요. 용서해달라고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요. 이혼하자고요.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자고요. 남편이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났죠.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요. 어머니가 안아주셨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서류가 날아왔어요. 남편이 보낸 거였죠. 위자료는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었어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죠. 이건 말도 안 된다고요.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고요.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나왔어요. 제가 먼저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죠. 6이라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영수증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의 기록이었죠. 매일 병원에 간 기록이요. 적금 해지 증명서도 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보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당황했죠.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어요. 위자료 5천만 원이었죠. 재산 분할 3천만 원이요. 총 8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항소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다고요. 2심 재판이 시작됐어요. 또 증거를 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요. 시아버지 담당 의사 선생님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3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왔다고 증언하셨어요. 간호사들도 증언했죠. 판사님이 남편을 보셨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병문안을 갔냐고 물으셨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죠. 판사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1억 원이었어요. 재산 분할 5천만 원이었죠. 총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돈을 받았습니다.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1억 5천만 원이요. 저는 그 돈을 받습니다. 한참을요. 울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통장을 덮었죠. 가방에 넣었습니다. 새 집을 구했습니다. 원룸이었어요. 작지만 깨끗했죠.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카페였어요. 시급 1만 원이었죠. 하루 8시간 일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에 가고요. 손님들 주문을 받고요. 커피를 만들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고요. 외로웠습니다. 혼자 밥 먹고요. 혼자 TV 보고요. 혼자 잠들고요. 하지만 평화로웠어요.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 남자분이었어요. 자주 오시는 분이었죠.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셨습니다. 말을 거셨습니다. 그분이요. 이름이 뭐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본명을요. 그분이 웃으셨습니다. 예쁜 이름이라고요. 자주 오셨습니다. 그분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책을 읽으셨죠. 가끔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어느 날 물으셨습니다. 퇴근 후에 시간 있냐고요. 밥 한번 먹자고요.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죠. 식당에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한정식집이었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어 보였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대학 교수셨어요. 국문학을 가르치신다고요. 이혼하셨다고 했죠. 5년 전에요.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금만요. 결혼했었다고요. 이혼했다고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더 묻지 않으셨죠.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밥을 먹고요. 영화를 보고요. 산책을 하고요. 편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사귀자고요. 저는 놀랐죠.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기다려주셨어요. 일주일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후 대답했습니다. 좋다고요. 사귀자고요. 그분이 웃으셨어요. 활짝요. 손을 잡으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웃을 수 있었죠. 편하게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평화로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청혼하셨어요. 결혼하자고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말했습니다. 제 과거를 알아야 한다고요. 전부 다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하라고요. 이야기했습니다. 전 남편 이야기를요. 시아버지 병수발 이야기를요. 3년 6개월의 시간을요. 이혼 재판 이야기를요. 전부요. 그분이 들으셨습니다. 끝까지요. 말없이요.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손을 잡으셨어요. 꼭요. 고생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했다고요. 이제 행복하자고요. 저는 울었어요. 그분 품에서요. 결혼했습니다. 조촐하게요. 가족들만 모였어요. 친구 몇 명도 왔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였어요. 바다가 아름다웠죠. 그분과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모래사장을요.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분과 함께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이 옆에 계셨어요. 밥을 같이 먹고요. 출근하고요. 저녁에 같이 돌아오고요.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어요. 봉투를 뜯었죠.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요. 잘못했다고요. 용서해달라고요. 병원비도 돌려주겠다고요. 편지를 접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랍에 넣었죠. 잊기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죠. 건강했습니다. 예뻤어요. 그분이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제 품에서 잠들었죠.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한참을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키우겠다고요. 사랑을 듬뿍 주겠다고요. 절대 제가 겪은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분이 옆에서 웃으셨습니다. 잘할 거라고요.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카페에 갔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곳이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잘 지내냐고 물으셨죠.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바쁘게요. 저도 저랬었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행복했죠. 그분과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요. 가끔 과거가 떠올랐지만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전 남편을요. 시어머니를요. 그들의 잘못이 분명했지만요. 그들을 미워하며 사는 건 저를 아프게 할 뿐이었으니까요. 밤에 아이를 재웠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아이가 눈을 감았죠.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이 옆에 누우셨습니다. 손을 잡아주셨어요. 사랑한다고 하셨죠. 저도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죠. 그분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편안한 잠이었죠. 악몽은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창문 사이로요. 따뜻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내렸죠. 향이 좋았습니다. 그분이 일어나셨습니다. 아이도 깼어요. 아침을 준비했죠.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요. 샐러드도요. 같이 먹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서요. 아이가 웃었어요. 그분도 웃으셨죠. 저도 웃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이게 전부구나요.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아팠지만 지나갔어요. 이제는 현재가 있었죠. 미래도 있었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요. 저도 자유로웠습니다. 더는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어요. 미움에 묶여있지 않았죠. 그냥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를요. 그분이 출근 준비를 하셨습니다. 넥타이를 매셨어요. 저는 도와드렸죠. 그분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뽀뽀했어요. 아이가 깔깔 웃었죠. 제 볼에도 뽀뽀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나가셨어요. 손을 흔드셨죠. 저도 흔들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아이와 둘이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죠.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어요. 놀이방으로 갔습니다. 장난감을 꺼냈어요. 아이가 좋아했죠. 블록을 쌓았습니다. 무너뜨렸어요. 다시 쌓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아이 밥을 준비했죠. 죽이었습니다. 아이가 잘 먹었어요. 낮잠을 재웠습니다. 아이가 곧 잠들었어요. 저는 거실로 나왔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SNS를 확인했어요. 친구들 소식이 올라와 있었죠.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문득 궁금했습니다. 전 남편은 어떻게 지낼까요? 검색하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죠. 그냥 지금이 좋았습니다. 이 순간이요. 평범한 오후였지만요. 충분히 행복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밥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요. 나물 반찬도요. 그분이 좋아하시는 거였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분이 돌아오신 거예요.
문을 열어드렸죠. 그분이 웃으셨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보면서요. 뉴스가 나왔어요. 별 내용 없었죠. 그냥 틀어놨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셨어요. 함께요. 물장난을 쳤죠. 웃었습니다. 아이를 씻겼습니다. 목욕물에 넣었어요. 아이가 좋아했죠. 물을 튀겼습니다. 저도 젖었어요. 잠옷을 입혔습니다. 아기 파우더 냄새가 났어요. 좋은 냄새였죠. 아이를 안았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어요. 자장가를 불렀죠. 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분과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와인을 마셨죠. 조금만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요? 별일 없었어요. 평범한 하루였죠. 그게 좋았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행복하다고요. 그분도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다고요. 고맙다고요. 저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 삶에 와줘서요. 사랑해줘서요. 행복하게 해줘서요. 그분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안전했죠. 이 품에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어요. 잠옷으로 갈아입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분이 옆에 누우셨습니다. 팔로 저를 감싸 안으셨어요. 따뜻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고요. 모든 건 지나간다고요. 아픔도 슬픔도 분노도요. 시간이 흐르면 다 지나가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온다고요.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경험했으니까요. 살아냈으니까요. 이겨냈으니까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어요. 평화로웠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죠. 그분과 아이와 함께하는 하루요.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지금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스르르 왔어요. 편안한 잠이었죠.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을 겁니다.